자, 오늘 뭐 명태균 관련한 단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집안 족보가 존나 꼬였어요 이제. 명태균이 윤석열의 아버지야. 정치적 아버지. 그리고 오늘 또 저 명태균이 또 말이 또 바뀌긴 했는데 그 무식한 오빠가 자기 친오빠다 뭐 이런 이야기 난 하도 말이 바뀌니까 그냥 던져놓으시고요. 아니 그래서 김건희가 친오빠랑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또 친오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족보가 엄청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태균은 김건희 시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십으로 봅시다. 진짜 중요한 범법 행위는 따로 있다. 첫 번째 채널A 단독입니다. 명태균 윤석열 첫 TV 토론 전에 새벽에 전화했다. 아버지 나 토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새벽에 전화했다는 것도 명태균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수사를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박할지 뻔하잖아요. 아 저거는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진짜로 정치적 아버지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재밌었어. 윤석열 도리도리가 왜 없어졌는지 알아요? MBC에 밝힌 이유는 이제 저 이야기는 뭐 여러분 읽어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냐면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이 계속 도리도리를 하니까 이거를 윤석열한테도 이제 이게 그 윤석열이 부동시여서 장애인이어서 그렇다라고 위안을 주니까 좀 덜하더라. 그런데 도리도리를 검색을 지금도 아마 네이버 가면 도리도리 검색하면 이게 안 잡힐 거예요 윤석열이. 그때 그런 이슈가 그게 있었죠. 장애인 비하라고 그 쉽게 언플을 했더니 네이버가 알아서 도리도리 검색을 금지어를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 근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니까 명태균이 실제로 윤석열과 진짜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도 맞지만 김건희가 명태균과 나눈 그 카톡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선생님을 굉장히 더 남편보다 아무도 모르는 남편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보다 명 선생님을 훨씬 더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심리적으로 의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명태균 거래한 국회의원만 최소 25명 자신 있으세요? 이거는 사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떠오르는 게 홍준표, 뭐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다음에 오세훈, 윤석열 이 정도인데 25명 정도는 있다. 특히 저거는 경남권에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명태균이를 아버지로 모셨는데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용한 맛집이잖아요. 당연히 했겠지. 그다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일일 여론조사 비용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한테 걷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선거 나갈 예비 후보들한테 돈 걷어서 윤석열 여론조사를 해줬다. 이런 거. 저거 불법이죠. 일단 불법이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초박빙 대선을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일반.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고 윤석열이 그래서 대선에 이겼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작된 대선이다. 여론조사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잠깐만 멈출게요. 뭐냐.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신빙성 있어 보이는 단독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첫 TV 토론 때 아까 새벽같이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하태경 측에 연락해서 미리 기획했다. 그러니까 하태경 측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윤석열 1등 후보인데 때리지 말고 2등 홍준표를 때려라. 그 상황,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그때 조국 수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윤석열을 때리기 위해서 저 조국 뭐 관련한 거를 이슈로 갖고 와서 그랬다는 거. 실제로 하태경이가 그때 윤석열을 때리는 게 아니라 홍준표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개연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도 인터뷰를 하면서 명태균이 새로운 이름들을 하나씩 까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저 25명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지금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건데 25명이 진짜 교섭단체 꾸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명태균당, 네. 명태당. 친명계 탄생하나요? 진명계네요. 아, 네. 아니다. 보통 친이 뭐 이런 건데 민주당은 친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이 다 같은 이씨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친이가 맞고요. 민주당은 저쪽이 친명인 거죠. 친명 가져가라 이제. 자,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 그 명태균의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맥락만 보시면 되고 어쩔 때는 명태균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바뀌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를 대하는 맥락은 최근에 보니까 오늘 명태균의 그 SNS도 보면은 채널A 가짜뉴스 된 거 있었잖아요. 채널A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선대위에 명태균 임명장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가짜다. 왜 가짜뉴스 냈냐? 채널A 뭐 이렇게 이제 한 이틀 만에 명태균의 또 SNS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대통령실에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오빠가 친오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부정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는 반박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제가 어제도 방송으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좀 빅데이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불법적인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터질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저는 헤드라인만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비슷한 맥락의 그 한 번 더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뉴스타파의 단독. 명태균 국정에도 개입 대통령 발표 정보 사전 입수 정황. 저거는 이제 사실 이건 불법적인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윤석열 쪽과 명태균이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독이라고 보시면 되죠. 윤석열이 지금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뭔가 막 하고 이러는 것들이 왜 이혼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용인에 가서 막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발표도 전에 막 한번 볼게요. 오전 10시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보고할 거거든. 오씨발. 그러니까 10시 반이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1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 자료를. 명태균한테만 엠바고였던 거죠. 사실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혹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10시에 대통령이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라는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우리가 그 박근혜가 탄핵당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 과연 뭐길래 그 뭐 연설문 써주고 그런 것 때문에 태블릿 PC로 결국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윤석열, 그러니까 명태균이 윤석열의 아버지니 뭐니 이건 다 떠나서 과연 명태균의 직책이 뭔데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국정농단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자세히 보시면 9시 16분에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 주재 회의가 10시에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미 현수막이나 보도자료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11시에는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미 만들어진 실제로 거죠. 걸었어요? 창원 제2국가산단 북면 동읍 후보지 선정. 야, 이거 보통 여러분도 지금도 한참 가면은 예산 얼마 확보 이런 거 걸리잖아요. 5선 국회의원 김영선이 해냈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북면 동읍 후보지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명태균은 김영선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물은 김영선이 다 따먹고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이게 아까 그 초반에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 주재 회의에 보고할 거거든. 네. 미리 나온 이게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저게 이제 직접 했다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올라가서 보고했다는 게 아니라 직접 디자인했다. 전화 같은 걸 통해서 윤석열이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서 보셨던 건 밑에 보시면은 저게 저 플랜카드를 만들었던 사진 파일이 기록된 파일 정보거든요. 만든 날짜가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하루 전에 만들었다는 것도 이미 증빙이 된 상황인 예. 거죠. 자, 그러니까 국정에도 개입했냐 이런 거고 또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경력이 있는데 지금 명태균은 계속 나는 여론조사 안 했다. 뭐 피해 날 내가 주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항공연구소도 내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벌금형을 받았던 정코가 있더만요. 어제 이건데 시사 경남에서 땡땡대학교 부총장은 본지 2월 14일 기고에서 글로벌 IT 기업 삼성전자 창원 유치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거는 웃기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여론조사 질문지를 갖고 설문지를 만드는 수법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저 사람 이름을 몰라. 근데 이 사람 주장하는 게 IT 기업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마냐 하면 저걸로 이 사람의 인지도는 올라가거든요. 저런 방식을 써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전 창원시장 예비 후보자 저는 시장이 되면 창원의 삼성전자를 창원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지도를 만들어주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했던 말들은 거짓말이 거의 없어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데 투표 전 선거 여론조사 공표했다고 벌금 600만 원 받았고요. 재밌는 건 이 사건의 변호사가 김영선이었습니다. 야, 이건 정말 간의 수공업으로 다 끝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선 언니가 변호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소심 그냥 내가 돈 안 받고 해줄게라고 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고. 자, 창원 산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구역이 바뀌거나 조금 늦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창원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에 대한 컴플레인을 사람들이 김영선한테 하거나 뭐 창원시청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사무실에 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아름아름으로 다 아는 거죠. 이게 누구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런데다가 이 창원에서 다음에 이제 김해로 김영선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컷오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처럼 이 창원 산단을 김영선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 다음에 가서는 그렇게 쉽게 컷오프를 당하냐. 이 부분도 너무 미스테리다. 이게 김영선이 한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신세를 진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뭘 해줬을까가 이번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신세진 건 겁나게 나왔어요 지금. 왜 명 선생님을 제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네 만에 하는 카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명태균한테 뭘 줬을까? 근데 그래 다시 말씀드리는 게 명태균한테 공적인 지위를 주긴 힘들고 스펙이 워낙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 지하의 어떤 숨은 실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 또는 이득을 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비선에 의지해가지고 비선한테 특혜를 왕창 안겨주는 건 김건희 루틴이에요. 자기랑 관련 있는 사람들 싹 다 막 밀어주잖아 지금. 무슨 공사가 뭐건 해가지고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것이다라고 애언해 봅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주가 조작 이야기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